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봅니다. 병원 창가에서 석 달 동안 매일 같은 곳을 바라보던 할머니. 우리 딸이 올 거예요. 하지만 10년 전 연락이 끊긴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병원 문을 연 것은 작은 손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되는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밤 9시 병원 3층 복도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면 항상 312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저기 계시네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한 분의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3층 내과 병동을 담당하죠. 312호에는 이순자 할머니가 입원해 계십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신 지 2달째. 치료는 잘 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퇴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정확히 오후 3시가 되면 창가로 가셨습니다. 처음 본 건 한 달 전이었어요. 회진을 돌다가 312호를 지나는데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창가에 앉아 계셨죠. 할머니, 불편하시면 침대에 누워 계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뭘 보고 계세요? 우리 딸이 올 거예요. 아, 따님이 오시나 보네요. 몇 시쯤 오신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올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그냥 두었어요. 다음 날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창가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제 따님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올 거예요. 아, 오늘 오신대요? 네. 꼭 올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동료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12호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있어요? 응, 잠깐만. 찾아볼게. 차트를 뒤적이던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보호자란에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어. 가족은요? 입원할 때 혼자 오셨대. 119에서 모시고. 그럼 면회객은? 한 번도 없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셨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네. 오늘도 안 오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내일 올 거예요. 할머니, 혹시 따님이랑 연락은 되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심하게 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딸이 22살 때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화를 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아이야.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그게 밥 먹여줘? 할머니는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까지 거부했죠.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 집 나갈 거예요. 그래, 나가. 내 딸 아니야.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쳤고 딸은 정말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너무 후회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 딸이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손녀도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창밖 저 벤치 보이죠? 네.
딸아이가 어렸을 때 자주 같이 앉았던 곳이에요. 병원 앞마당에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 벤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요? 딸아이가 저를 찾는다면 저 벤치부터 올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매일 그 벤치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딸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벤치를 바라보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어도 할머니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작은 공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뭐 쓰고 계세요? 딸한테 줄 편지요. 편지요? 네. 매일 한 장씩 써요. 만나면 줄 거예요. 할머니는 그렇게 매일 편지를 쓰셨습니다. 딸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손녀는 건강하니? 엄마가 미안하다.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할머니의 편지는 계속 쌓여갔어요.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어요. 차라리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냐? 안 온다고. 그럼 할머니는 뭘 믿고 사세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기다림이 유일한 희망인 걸 알았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3시.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로비 쪽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작은 배낭을 메고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312호가 어디예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온 아이가 312호를 찾다니. 혹시 이순자 할머니 찾니?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이 할머니 담당 간호사야. 따라올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이는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를 꼭 찾으라고. 할머니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엄마가. 네.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했대요. 근데 용기가 안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할머니를 꼭 찾아뵙고 엄마 대신 사과하라고. 31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말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기다리셨어. 창가에서 엄마를 기다리셨어. 석 달 동안.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엄마 대신 온 거 실망하실까요? 아니야. 할머니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보셨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너는. 아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진이 딸 민지예요. 수진이 딸.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네. 3개월 전에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지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셨어요. 편지를 열자 딸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찾아뵀어요.
하지만 엄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민지를 잘 키웠어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부디 민지를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못다한 사랑 민지가 대신 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창가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민지가 매일 방과 후 병원에 왔어요.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써두셨던 편지들도 민지에게 건네셨어요. 이건 내 엄마한테 쓴 거였는데 이제 내 거야. 할머니, 내 엄마 대신 내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민지와 함께 사는 집으로 가셨죠. 민지의 집에 함께 살기로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병원을 나서시면서 할머니는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간호사님,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지켜봐 주셔서 제가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람은요, 기다릴 누군가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딸을 기다렸고 손녀가 대신 와줬어요.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지를 바라보셨어요. 늦었지만 사랑은 꼭 돌아오더라고요. 그날 할머니와 민지는 손을 잡고 병원 앞마당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딸과 함께 앉았던 그 벤치. 이제는 손녀와 함께 앉는 자리가 되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3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딸이 아닌 손녀가 올 거라는 걸. 아니면 정말 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런 거니까요. 누가 오든 언제 오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병원 3층에서 근무합니다. 312호를 지날 때면 문득 생각나요. 창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깨닫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형태가 바뀌어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할머니의 창가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랑은 여전히 따뜻합니다.